85. 이 나이에 뭐하러 사진관에 가냐고요? 호호, 그럼요. 가야죠. 그것도 아주 제대로 된 스튜디오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가는 그런 곳 말이에요. 오늘 아침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주름살 투성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의 훈장이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밤새만 날들, 남편 간병하느라 울었던 시간들, 그래도 웃으며 살아낸 80년의 세월이 전부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딸애가 작년 생신 때 사준 루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바르면 젊어 보여요. 그때 받고는 한 번도 안 발라봤죠. 아까워서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뚜껑을 열자마자 장미향이 확 퍼지는 게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에 발랐어요. 빨강. 아주 진한 빨강이에요. 손이 떨려서 삐뚤어졌지만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어요. 2번, 3번. 젊었을 때처럼 또박또박 바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거울 속에서 60살짜리 내가 빙긋 웃고 있잖아요. 엄마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큰딸이 깜짝 놀라며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엔 같이 살거든요. 남편 떠나고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큰애가 데려간 거예요. 사진 찍으러. 사진요? 증명사진이요? 아니, 프로필 사진. 엄마, 무슨 프로필이요? 혹시 SNS 하시려고요? 딸의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틀림없이 또 엄마가 이상해졌나 하는 표정이겠죠. 요즘 노인네들은 뭐만 하면 치매 의심부터 받아요. 야, 엄마 정신 멀쩡하다. 영정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네, 영정사진을요? 응. 근데 장례식장 앞에 걸 그런 사진 말고 진짜 내가 나답게 나온 사진 말이야.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80 넘은 할머니가 빨간 립스틱 바르고 딸애가 몇 년 전에 사줬다가 안 입어서 옷장에 처박아뒀던 가죽 재킷을 입고 있으니 신기했겠죠. 할머니,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기사님이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거리가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아, 이 노래 나오던 시절엔 내가 25이었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젊은 사진작가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네, 오늘 인생 최고의 화보 찍으러 왔어요. 화보요? 아, 프로필 촬영이시군요. 작가님이 활짝 웃으며 안내해줬어요. 스튜디오 안은 온통 조명과 카메라뿐이었어요. 큰 전신 거울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낯이 익은데 오랜만이었어요. 아, 이 사람. 나구나.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나 말고 그냥 나로만 존재했던 25살의 나 말이에요. 어르신, 어떤 콘셉트로 찍으실 건가요? 콘셉트요? 그냥 나답게요. 아주 당당하고 후회 없고 행복하게 산 사람처럼요. 작가님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조명을 이리저리 조절했어요. 눈이 부셔서 찡그리니까 힘 빼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더라고요. 편하게라. 80년 살면서
정작 내가 편하게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경쾌하게 울렸어요. 좋아요. 이제 조금만 웃어주세요. 웃으라고요? 억지로 입꼬리 올리는 그런 웃음 말고 진짜 웃음을 지으라고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 여름 손주들이 물놀이장 가자고 조를 때요. 처음엔 할머니는 나이 많아서 안 돼 했었는데 막내 손주가 할머니도 어릴 땐 물놀이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따라갔다가 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장난으로 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속옷까지 다 젖어서 딸애한테 혼났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입꼬리가 안 내려왔어요. 할머니, 지금 그 표정 완벽해요.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를 응원하는 소리 같았어요. 이번엔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요? 작가님이 멋진 뿔테 선글라스를 건네주셨어요. 쓰고 거울을 보니까 어머나, 영화배우 같잖아요.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말이에요. 어때요? 멋지시죠? 그러네요. 나 멋지네.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한테 한 칭찬이었어요. 1시간 동안 이것저것 입어보고 포즈도 잡아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촬영이 끝나고 모니터로 사진들을 보여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나야?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나이도 많지만 그 사진 속에 나는 정말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당당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영정사진이요. 네. 작가님 얼굴이 굳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죽음을 이렇게 밝게 준비한다는 게 이상하다나요.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영정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마지막으로 남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명사진처럼 찍은 어색한 사진이에요. 억지 미소 짓고 있는. 나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장 나다웠던 모습, 가장 당당했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작가님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 작은 것 안에 제 인생 최고 샷이 담겨 있어요. 택시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빨강, 열정의 색, 삶의 색. 오늘부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써주는 대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는 엔딩 크레딧을요. 집에 들어서니 큰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 잘 찍으셨어요? 응, 아주 잘 찍었어.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주 건강해.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것들 할 거야.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걸요. 방에 들어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사진들이 하나씩 뜨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노트 한 권을 꺼내서 펜을 들었어요. 첫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인생 졸업식 기획안.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 항목. 1. 드레스 코드 검은색 금지. 빨간색 필수.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설렘으로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요. 85에 시작하는 제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 바로 나답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작은 아들이 몇 년 전 명절 때 엄마도 이제 디지털 시대 따라가셔야죠 하면서 사준 건데 사실 그동안은 유튜브로 트로트나 보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진짜 제대로 써먹을 거예요. 엄마 아침부터 뭐 하세요? 큰딸이 된장찌개 끓이다 말고 물었어요. 초대장 만들어. 초대장요? 무슨? 내 졸업식.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애가 황급히 다가와서 제 이마에 손을 얹더라고요. 엄마 열은 없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실래요? 야, 엄마 말 똑바로 들어. 졸업식이야. 졸 마이너스 엄 마이너스식. 인생 졸업식. 네. 장례식 말이야. 근데 그렇게 칙칙하게 하기 싫어서 이름을 바꿨어. 인생 졸업식. 어때? 괜찮지?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야, 울지 마. 나 아직 팔팔해. 근데 말이다. 이제 80 넘었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 편하잖니?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난달에 옆집 박할머니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우리 동갑내기였어요. 5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웃으며 인사 나누던 분이었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벽은 온통 회색이고 조문객들은 다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정사진 속 박할머니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호탕하게 웃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주들은 울고불고 난리였고 한쪽에서는 누가 얼마 부조했네 안 했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긴 싫다. 그때 딱 마음먹었어요.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겠다고. 태블릿 화면을 켜서 검색했어요. 장례식 대신 파티, 색다른 장례 문화, 생전 장례식. 아니, 요즘 세상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고인이 좋아하던 색깔로 옷을 입고 오는 장례식도 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장례식도 있대요. 그래, 이거야. 메모장 앱을 열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나의 인생 졸업식 규칙 1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 검은색 입고 오는 사람은 입장 불가. 손가락이 서툴러서 한 글자 치는데도 한참 걸렸지만 재미있었어요.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전날 밤에 도시락 메뉴 고르던 것처럼요. 규칙이 울면 안 됨. 대신 웃었던 추억 한 가지씩 말해주기. 규칙 36개장 금지. 대신 떡볶이와 샴페인 준비. 쓰다 보니까 신이 나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야, 봐봐. 엄마 장례식 때 샴페인 터뜨릴 거야. 대박 아니냐? 딸애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이해 못하겠죠. 나도 예전엔 몰랐으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 나갔어요. 요즘 젊은이들 따라 카공이라는 걸 해보려고요.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뜻이래요. 저는 공부 대신 인생 졸업식 기획이지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노트북 두드리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태블릿을 꺼내서 초대장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파티 초대장 템플릿 검색했더니 화려한 디자인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풍선 그림 있는 건 너무 유치하고 꽃무늬는 장례식 같고 한참을 고르다가 빨간 리본이 달린 초대장을 골랐어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영숙의 인생 졸업식에.
일시 미정 제가 떠나는 날로부터 3일 후. 장소 장례식장 특별실. 드레스코드 RED 필수. 준비물 웃었던 추억 한 가지. 검은색 옷 입고 오시면 입장 불가합니다. 울기보다는 웃어주세요. 꽃 대신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다 쓰고 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 맞다. PS. 제 인생은 후회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을 후회 없이 사세요. 완성된 초대장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뿌듯한, 해냈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옆 테이블 대학생 애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제가 헤매는 걸 본 모양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고맙구나. 와, 근데 할머니, 초대장 만드시는 거예요? 멋지시다. 화면을 힐끗 본 애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안 할 것 같니? 대박. 저희 할머니한테도 보여드려야겠다. 할머니, 정말 쿨하세요. 쿨하다는 게 칭찬인 걸 알아요. 손주가 가르쳐 줬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초대장을 출력했어요. 프린터 쓰는 법을 익히는 데만 30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빨갛고 화려한 초대장이 스르륵 나오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녁 먹을 때 식탁에 초대장 한 장을 슬쩍 놓아뒀어요. 이게 뭐예요? 큰딸이 집어들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터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례식 초대장을 만들어요? 장례식 아니라 졸업식이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달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졸업식은 축하하는 거잖아. 나도 85년 잘 살았으니까 축하받을 자격 있다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엄마가 정말 곧 가실 것 같아서요. 아, 이 아이가 진짜로 걱정하고 있구나. 수저를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제 손과 아직 탱탱한 딸의 손이 겹쳤어요.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지금 너무 건강해. 근데 말이다. 우리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잖니. 내일 갈 수도 있고, 1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때까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을 거야? 엄마는 너희한테 짐 남기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이거 준비하면서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오늘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쐴 때, 아, 이 바람도 언젠간 못 느낄 수 있구나 싶으니까 더 감사하더라고. 딸애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거야. 갑자기 가면 너희들도 나도 후회할 것 같아서. 엄마는 너희한테 이것도 못 해드려서 미안해 소리하면서 가기 싫어. 대신 나 참 잘 살았지? 하면서 웃으면서 가고 싶단다.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남편 생각이 났어요. 5년 전 돌아가신 남편. 그이는 갑자기 갔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좋네 하고 신문 보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장례식 때 제가 너무 황급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아이들한테 다 맡겼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때 남편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고마웠어, 사랑했어,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태블릿을 다시 켜서 새 메모를 만들었어요. 졸업식 순서,
입장 마이너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남진의 님과 함께 틀기. 영정사진 공개 마이너스 어제 찍은 그 사진. 추억 나누기 마이너스 돌아가며 한마디씩. 건배 마이너스 샴페인으로. 식사 마이너스 떡볶이, 순대, 튀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지막 인사 마이너스 미리 녹화해둔 영상 상영. 마지막 항목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영상 편지를 남겨야지. 사람들은 죽고 나서 통곡하며 할 말이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 못했는데 후회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을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카메라를 켜니까 화면에 제 얼굴이 떴어요. 주름살 투성이지만 오늘따라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얘들아, 엄마야. 이 영상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제 없다는 거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울지 마. 엄마 말 들어. 엄마는 후회 없이 살았어. 너희를 낳아서 행복했고, 너희 아빠 만나서 행복했고, 이렇게 80 넘게 산 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엄마처럼 후회 없이 살아. 알았지? 화면 속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웃고 있었어요.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창밖에서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노트를 펼쳐서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어요. 초대장 완성, 영상 편지 1개 녹화, 내일 할 일 디지털 유산 정리 시작.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았어요. 뭔가를 이뤄냈을 때 느끼는 그런 달콤한 공기 말이에요. 85,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태블릿을 켜서 영상 편지를 녹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은 손주들한테 남길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큰 손주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야, 할머니도 핸드폰 쓸 일 있단다. 할머니가 무슨 일로요? 게임하세요? 게임은 무슨? 할머니 유튜브 시작하려고. 네, 진짜요? 민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실 유튜브는 아니고 영상 편지인데 뭐 비슷한 거니까요. 할머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유튜브 엄청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주랑 둘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삼각대까지 가져와서 핸드폰을 고정시켜 주더라고요. 할머니, 조명이 중요해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네, 완벽해요. 12살짜리 애가 어쩜 그렇게 전문가처럼 하는지. 웃음이 났어요. 자, 할머니 준비되셨으면 큐 사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서연아, 은우야. 할머니야. 목이 메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본다는 건 할머니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겠지. 근데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너희 곁에 늘 있을 거야. 카메라 너머로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민준아, 넌 할머니 닮아서 고집이 세.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내 그 고집이 좋아. 그 고집으로 내 꿈을 꼭 이뤄. 서연이, 넌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가끔은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은우야, 막내라고 항상 양보만 하지 마. 내 것도 당당하게 지켜.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이 눈물도 진심이니까요. 할머니가 너희한테 남기고 싶은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그냥 후회 없이 살았다는 이 마음이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엄마 아빠를 사랑했고, 내 인생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사랑하렴. 녹화를 멈추니까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 아직 안 가. 근데 언젠간 갈 날이 있잖니.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야.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품에 폭 안겼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찍어줘서 그날 밤 민준이가 찍어준 영상을 돌려봤어요. 화질도 좋고 조명도 좋았어요. 뭔가 진짜 할머니 유튜버 같았어요. 폴더를 만들었어요. 손주들에게, 딸들에게,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남은 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갈색 앨범이었어요. 표지를 넘기니까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25살의 저와 28살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죠. 여보,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나 이제 당신한테 할 말 있어. 핸드폰을 들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예요. 오래간만이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떠나고 5년 됐네요. 그동안 할 말이 많았는데 차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려고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아플 때 짜증 많이 냈죠. 왜 이것도 못해라고, 내가 다 해야 하네라고. 지금 생각하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그런데 나는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 힘듦만 얘기했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60년을 함께 해줘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줘서, 당신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당신 보내고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곧 당신한테 갈 거니까. 그때는 내가 당신 옆에서 제대로 간병해 드릴게요. 웃음이 났어요. 눈물 나면서 웃는 게 이상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여보에게. 다음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35살 때 돌아가셨어요. 벌써 50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 목소리, 엄마 손,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 맛. 엄마, 사진도 없이 그냥 카메라만 켜고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영숙이. 오랜만이죠? 엄마가 떠나신 지 5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보고 싶어요. 목이 메었어요. 엄마, 저 이제 85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엄마는 60도 안 돼서 가셨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시집가서 애들 키우느라 자주 못 찾아갔죠.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을 때도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모든 눈물을 오늘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고마워요. 저를 낳아줘서, 저를 키워줘서, 엄마 덕분에 저도 엄마가 됐고 할머니가 됐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애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지가 다 젖었어요. 새 휴지를 꺼내서 또 닦았어요. 엄마, 곧 갈게요.
거기서 만나면 엄마 해주시던 미역국 또 먹을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엄마. 녹화를 멈췄어요. 파일명은 엄마에게. 그 다음 며칠 동안 계속 영상을 찍었어요. 신우이한테, 친정 오빠한테, 옆집 박 할머니한테, 50년 지기 정수기한테. 정수기 영상은 특히 재미있었어요. 야, 정수가. 나 먼저 간다. 미안. 우리 100살까지 살자고 했는데 나 못 참겠어. 거기 가서 먼저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너 천천히 와. 술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빌려간 돈 10,000원. 미안, 그거 못 갚을 것 같아. 대신 거기서 밥 한 끼 살게. 녹화하면서 혼자 깔깔 웃었어요. 일주일 후 USB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 안에 25개의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식탁 위에 USB를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둘째 딸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남기는 거야. 디지털 유산. 유산이요? 응. 돈은 없지만 마음은 많이 담았어.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들 다 여기 있어.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떠나고 나서 봐. 약속? 엄마. 큰딸이 또 울먹거렸어요. 울지 마. 엄마 아직 팔팔해. 근데 말이야,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네. 너희한테 할 말 다 했으니까. 사실 그게 진짜였어요. 평생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다 말했더니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노트에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디지털 유산 정리 완료. 영상 편지 25개 완성. 다음 할 일 맛집 지도 만들기. 맛집 지도요? 네, 맞아요. 평생 동안 먹어본 맛있는 집들, 제가 좋아했던 메뉴들, 그걸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남겨주려고요. 엄마가 좋아했던 떡볶이, 집 마이너스 시장 골목 안쪽 2번째 가게. 떡은 좀 질기지만 국물이 일품. 엄마가 아빠랑 처음 데이트했던 냉면집 마이너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음. 육수가 시원해. 하나씩 적다 보니 추억이 주르륵 흘렀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었어요. 추억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맛집 지도를 다 만들고 나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라면?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먹던 붕어빵? 환갑 잔치 때 먹었던 케이크? 아니었어요. 제일 맛있었던 건 같이 먹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그때 나눴던 대화, 그때 지었던 웃음, 그때 느꼈던 행복이 더 맛있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게 아니라 감사해서였어요. 나 참 맛있게 살았구나.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미안함들, 후회들, 아쉬움들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 자리엔 고마움이 차올랐어요. 살아있어서 고맙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고맙고,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찍었어요. 이번엔 나 자신에게 남기는 편지였어요. 영수가 수고했어. 85년. 진짜 길었지?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까지 매일매일 후회 없이 살자. 약속? 화면 속 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명은 나에게. USB에 26번째 파일이 추가됐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됐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남겼어요. 후회 대신 감사를 남겼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인생 졸업식 리허설 날이거든요. 엄마, 진짜로 하시려고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준비 다 했는데 연습은 해봐야지. 거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어제 찍은 영정사진을 올려놨어요. 화려한 선글라스 낀 제 모습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빨간 풍선과 빨간 장미를 장식했어요. 조문 리본 대신 인생 수고했어요. 영숙 씨. 라고 쓴 현수막도 걸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장례식 리허설이에요? 응. 근데 슬픈 장례식 말고 즐거운 졸업식이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건 정숙이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죠. 야, 김영숙, 너 진짜 미쳤구나. 정숙이가 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빨간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요. 드레스 코드 지켰네. 역시 내 친구. 야, 나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이냐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말이 맞더라.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미리 연습이라도 해봐야지. 곧이어 동네 성당에서 같이 봉사하는 명자 언니, 탁구 치는 순이, 요가 선생님 은정 씨까지 10명이 모였어요. 다들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어머, 영숙 씨 사진 진짜 멋지다. 이게 영정 사진이라고? 화보 같은데? 친구들이 제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셀카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손뼉을 쳤어요. 오늘은 제 인생 졸업식 리허설이에요. 진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할 거니까 오늘 미리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 입장 음악. 딸애가 스피커를 켰어요. 남진의 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어요. 님과 함께 가는 길은 험하고 멀어도 즐거워라. 음악이 흐르자 친구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눈물을 닦고 어떤 친구는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두 번째 순서, 추억 나누기. 저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나 말할게. 우리 20살 때 말이야. 둘이 몰래 극장 가서 멜로 영화 보다가 둘 다 펑펑 울었잖아. 그때 옆자리 남자가 우리 보고 웃더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 그때. 맞아. 손수건 다 젖어서 화장실에서 물로 빨았었지. 추억 하나가 다른 추억을 불러왔어요. 저는 영숙 씨가 처음 성당 나왔을 때 생각나요. 기도하는 법도 모르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던 모습이. 영숙아, 너 탁구 처음 배울 때 라켓 거꾸로 잡았던 거 기억나? 그래도 1년 만에 우리 중에 제일 잘 치게 됐잖아. 하나씩 말할 때마다 웃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어요. 세 번째 순서, 건배.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늘어놓았어요. 딸애가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자, 제 인생을 위해 건배. 땡그랑. 10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영수가, 너 참 멋지게 살았어. 우리도 너처럼 살아야겠다. 샴페인 거품이 톡톡 터지는 게 마치 행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순서, 식사. 부엌에서 따끈따끈한 떡볶이와 순대, 튀김이 나왔어요. 장례식장 음식이 아니라 제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분식이었어요. 어머, 떡볶이 냄새 죽인다. 이게 진짜 장례식 음식이야? 친구들이 깔깔대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볶이를 입에 넣자 매콤달콤한 맛이 혀를 감쌌어요. 이 맛, 이 순간, 이 행복.
마지막 순서, 영상 편지 상영. TV를 켰어요. 제가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서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 졸업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울지 말고 웃어주세요.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후회 없이 사세요. 매일을 졸업식처럼, 축제처럼 살아보세요. 사랑해요, 모두. 영상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수가 정말, 정말 멋있어. 정수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웃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너 덕분에 용기 났어. 저도요.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거실을 정리하는데 큰딸이 다가왔어요. 엄마, 왜? 처음엔 엄마가 이상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뭐가? 엄마가 정말로 행복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딸애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았어요. 빨간 풍선들이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제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고 밝은 별이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나의 인생 졸업식 체크리스트. 영정사진 촬영 완료. 초대장 제작 완료. 영상 편지 26개 완료. 맛집 지도 완성. 졸업식 리허설 완료.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펜을 들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어요. 남은 일 매일을 졸업식처럼 살기.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어요. 오늘부터 시작.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공원에 산책 갈 거야. 혼자요? 응. 그리고 카페에서 책도 읽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늘을 즐기려고. 공원에 나가니까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공기가 달았어요. 흙 냄새, 풀 냄새, 봄 냄새가 났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아, 나 살아있구나. 눈을 뜨니까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벤치 옆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이 보였어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난 꽃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핸드폰을 꺼내서 꽃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메모했어요. 2026년 1월 10일. 공원 벤치 옆 노란 꽃. 작지만 빛났다. 나도 오늘 빛났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어요. 인생처럼요. 노트를 펼쳐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들. 따뜻한 햇살. 산책할 수 있는 두 다리.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이라는 선물. 살아있다는 것 자체. 쓰다 보니까 10개로는 부족했어요. 20개, 30개. 감사한 게 끝없이 나왔어요. 나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힘드세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한 가지 비밀 알려줄까요? 네. 인생은 짧아요. 정말 짧아요. 나는 85년 살았는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세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힘내요, 젊은이.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아, 아름답다. 85년을 살았지만 오늘 본 하늘이 제일 예뻤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손주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아주 좋아. 왜요? 그냥 살아있어서.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올까? 모르죠. 1년 후에도 여기 누워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고 젊은이에게 용기를 주고 손주의 웃음을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어요. 귓가에 속삭였어요. 영수가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이렇게 살자. 매일을 졸업식처럼, 매일을 축제처럼.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꿈속에서 저는 25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에는 빛이 있었어요.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아름다웠고 제 졸업식은 환할 거라는 걸요. 3년 후 김영숙 할머니의 인생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장 특별실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 풍선, 빨간 장미,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영정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선글라스를 낀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육개장 대신 떡볶이가 나왔고 눈물 대신 웃음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랑 처음 떡볶이 먹었을 때, 할머니가 탁구 가르쳐 주실 때, 할머니의 빨간 립스틱,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영상 편지가 상영됐습니다. 여러분, 제 졸업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울지 말고 웃어주세요.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후회 없이 사세요. 매일을 졸업식처럼, 축제처럼 살아보세요. 사랑해요, 모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영숙 할머니,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땡그랑.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자신의 인생 졸업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젊은 여자는 매일 아침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 목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의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것을, 매일을 마지막처럼 동시에 첫날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김영숙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 당신은 어떤 엔딩을 꿈꾸나요?